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장 김영 대표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매매를 잘 진행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 횡보이긴 한데 오늘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 누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추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어쨌든 반등 잘 나오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는 애플의 아이폰 12라고 해야 되나요? 12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폰 12 출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이 요즘 나스닥의 움직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이 강세 영향을 받지는 못했어요. 대신 다양한 종목에서 시세가 형성되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수익이 아주 몽창몽창 쏟아졌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 약보합이죠. 약보합으로 유지가 됐고요. 오늘은 하락하는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고 매매하기에는 적합하다. 그러니까 내용 말씀드린 게 똑같아요. 지금 매물대이기 때문에 방향성 타진, 전고점 가기 전까지는 활발한 매매, 그리고 전고점 도달했을 시에 리스크 관리 위해서 일정 부분 현금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밀리는 자리는 그냥 평소대로 단기 트레이딩 하시면 되고, 고가권 여기 900포인트 언저리에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이때에도 현금화한 다음에 그 급락을 받아주는 것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별로 보면 저는 오늘 종목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수익을 봤기 때문에 정말 많이 매매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사서 오늘 판 종목도 물론 있지만 어제 매수해서 넘어와서 수익 실하는 종목이 정말 많았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전일 강조했던 테마인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하나인데요. 자율주행 관련주는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전일 대장주 역할을 했던 남성이 오늘도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도 전혀 흔들림 없이 시가 상승 출발하고 저가를 그리 주지 않았습니다. 밑꼬리는 거의 없이 그대로 올려 찍으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오늘 시세가 또 강했고 모트렉스도 강했는데 저는 어저께 라닉스를 매수하면서 라닉스 오늘 뭐 깔끔하게 수익 실현이 진행되긴 했지만 조금의 아쉬움이 좀 있었죠. 오늘 저의 아쉬움은 대장주 말고 2등주들만 했다라는 건데 뭐 어쨌든 수익은 다 챙겼습니다. 챙길 만한 시간대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문제는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기 시작했고요. 어느 정도는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당분간은 좀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조정 구간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재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보유하고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린 현대공업 오늘 멋지게 갭상승 나왔죠. 그러면서 현대공업 시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일 매수 물량 깔끔하게 수익 실현이 가능했고요. 물론 종가가 최저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아직은 매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 어떻게 관심을 더 볼 거예요. 제가 회원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의미 있는 기술적인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볼 거고요. 약간 눌렸다거나 좀 조정이 며칠 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종목들이 다양한데 이 지금 얘기 드린 것 이외에 정말 많은 종목 오늘만 해도 뭐 제이시안 시스템, 줌인터넷, 현대공업, 나인텍, 라닉스, 앤디포스, 파워넷 뭐 가릴 것 없이 정말 다양하게 매매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듯 단기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적인 성격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에서 아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시간에서 아주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오늘 시간에서 바로 등장을 했는데 유튜브 영상 초기에 그것도 이 종목이 상장할 때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시간에 상한가 기록 중인데요. 대충
조금 전에 치는 걸로 어떤 종목인지 눈치채졌을 겁니다. 이 관련 영상은 SK케미칼 이 종목이죠. SK케미칼을 추천드리면서 찍었고요. SK케미칼을 우리가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낮은 가격인데 이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SK케미칼 추천.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규 상장주 대여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바로 그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지금 시간의 상한가죠. 7월달 상장이니까 5월 정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게 맞아요. 그리고 쭉 올라왔는데 이 SK바이오팜이 상장 초기에 따상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 신규 상장주 열풍의 시작을 알렸던 종목이죠. 상장일로부터 3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4거래일째에도 초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 SK케미칼 영상을 찍었던 이유가 어차피 공모주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주인 SK케미칼을 사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SK케미칼 영상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7월달 상장인데 제가 영상을 6월달에 찍었을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종목을 SK케미칼은 작년부터 매매를 했습니다. 엽기적이죠. 굉장히 낮은 가격이겠죠. 이때부터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요 상한가 11월 27일 상한가를 기점으로 해서 12월 달 이 첫 거래일 이때부터 매수를 시작해가지고 중장기로 가져갑니다 했던 그런 종목인데 어쨌든 그렇게 가져가서 대성공을 거뒀죠. 이게 얼마야? 얼마입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 제가 한 6만원 평균 단가 우리가 6만 5천원 정도 맞춰놨었거든요. 야 7만원을 쳐도 6만원 치면은 7배가 올랐네요. 7배 맞죠? 6, 7, 42. 어마어마한 상승. 어쨌든 이 SK케미칼을 그렇게 사셔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SK바이오팜을 공모를 받을 수가 없었죠. 이때 제 기억으로는 3천만 원이면 한 주를 줬나요? 너무 경쟁률이 심각했죠. 지금 지금 대여들은 더 심각하지만 어쨌든 상장 이후에 조정 구간을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SK바이오팜 자체도 엄청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상승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 너무 오버슈팅이고 오버페이고 우리는 20만 원 밑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회원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7월 16일 언제입니까? 이날이에요. 이날 18만 원대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7월 22일 바로 이날 20만 2천 원에 짧게 수익 실현을 한번 했습니다. 한 10% 정도 수익이 난 거죠. 그 이후에 한 번 더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냥 매수를 해두셔라라는 의미였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되시는 분들의 중장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금 여유가 되는 분들의 중장기 추천주라는 겁니다. 중장기 종목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단기 트레이딩을 집중적으로 리딩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은 중장기 종목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중장기 종목은 비중 팍 실어서 매수한 다음에 자 중장기로 가자 하고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이 재미없고 힘들어지고 수익 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당장 내일 아니 5분 뒤도 모르는데 지금 비중 이빠이 실어놓고 이거를 몇 달 뒤, 몇 년 뒤를 보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중장기 종목이라는 것은 이 보유하는 기간, 그 중장기의 기간 동안 조금씩 꾸준히 매수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팍 비중 실어서 한 다음에 중장기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기간 동안 매수를 하는 것. 개념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매수해서 보유가 아니라 중장기의 기간 동안 꾸준히 매수를 해가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리딩이 필요가 없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그냥 조정 나올 때마다 사세요니까. 그래서 이 리딩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중장기이고 저는 단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중심으로 리딩을 하지만 단기 매매가 모든 매매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게 숙련이 된 다음에 중장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 숙련이 되신 분들은 이걸 꾸준하게 매수하셨을 거고요. 저는 10월 5일 바로 이날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요. 이유는 이겁니다. 자금 여유가 되는 분들에 한해서 꾸준히 가져가면서 꾸준히 매수를 하다가 급락이 나오면 의미 있는 급락이 나오면 거기서 비중을 확 실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잘 보세요. 의미가 있는 구간입니까? 이날이 의미가 있죠. 제가 이날 추가하시라고 사인 드렸어요. 의미가 있는 하락인가요?
날짜가 길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하루하루의 하락은 그냥 미끄러지듯이 하락이었습니다. 뭐 V자 반등 나왔죠. 여기서 V자 반등 나온 구간에서 추가했던 물량은 V자 반등 나온 구간에서 매도.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또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는 그냥 미끄러지는 수준이었습니다. 비중을 실을 만한 의미가 없었죠. 비중을 만약에 이런 구간들을 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고생만 할 뿐입니다. 근데 10월 5일은 어때요? 이날 기관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그래서 14만 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라고 저는 사인을 드렸어요. 10월 5일 날. 자, 이런 종목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관 물량과 사내 직원들의 보유 물량입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이런 식으로 잠겨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량은 10월 5일처럼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 이날은 언젠가는 폭탄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투자자들 대부분은 그 폭탄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급락할 때를 걱정합니다. 왜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이 폭탄이 터지기 이전에 비중을 이빠이 실은 상태로, 그것도 단가도 높게 매수를 해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단가는 높을 수밖에 없죠. 높은 가격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비중이 적은 상태였다면 어땠을까요? 10월 5일 같은 날 줍줍하는 날입니다. 주워 다 맞겠죠. 이건 절호의 매수 찬스고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내린다고 걱정할 종목이라면, 또는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걱정할 종목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펀더멘털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중장기 종목으로서의 가치가 제로입니다. 없는 종목이에요. 잡주란 얘기입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내릴 때 오를 때 뭐 일관적으로 내렸긴 했어요. 왜냐하면 시초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인 전략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불안 요소에 대해서 얘기해 드린 적이 사내 직원들의 물량 부담 하나였어요. 그렇다면 의미 있는 급락이 나온 10월 5일과 같은 날에는 추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장대 음봉이 아닙니다. 장대 음봉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중 내내 내렸다는 얘기니까. 장대 음봉이 아니라 개파락하는 시가, 바로 10월 5일처럼 개파락하는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이런 때에는 관심을 갖자. 개파락하는 시가가 형성되면 바로 그 날부터 비중을 좀 실어보자. 얼마 전 말씀드린 이 종목이랑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두산 퓨얼셀과 같은 이치예요. 개파락하는 날 제가 추매해야 된다 그랬죠. 이날 추매. 그 이후로 지금 5거래일 동안 오르고 있어요. 엄청난 상승폭입니다. 하락한 거 다 메꿨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고, 내용적인 측면 오른 이유를 보자면 바로 SK바이오팜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 변하지 않는 기업 가치, 이 부분입니다. 이 SK바이오팜의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신약, 뇌전증 신약입니다. 뇌전증이 간질이라는 병인데요. 이 뇌전증 치료제를 5,800억 원 규모로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주 내용을 보면 SK바이오팜은 일본 오노약품공업과 함께 뇌전증 신약인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어요. 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 오늘 장 끝나고 발표됐어요.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뇌전증 신약입니다. 2019년에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성인 대상 부분 발작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간질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SK바이오팜은 계약금 5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50억 원 정도고요. 먼저 선금으로 받고 계약금으로 받고 이후 개발 단계별로 총 5,200억 가량의 기술료를 받게 됩니다. 실적이죠. 시판 후에는 매출액의 두 자릿수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따로 받게 되는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신약 개발 제약사인 만큼 바이오시밀러랑 다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그 복제약이기 때문에 그 복제를 한 원래의 이 약이 약값이 떨어지게 되면 복제약 가격은 당연히 폭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적에 되게 부담이 되는 요소인데, 이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는 신약인 만큼 기술 수출로 인한 확실한 실적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은 저도 알 수가 없고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내부 관계자만 알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을 미리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오늘 사둘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급락이 나왔을 때를 주워 담는 구간, 비중을 싣는 구간으로 가져가면서 기간적으로 보유를 중장기로 가는 게 아니라 매수 자체를 중장기로 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단기 트레이딩 전문가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을 매매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기 트레이더라고 해서 중장기 종목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단기 트레이딩이 모든 매매의 기초이고 숙련된 단기 트레이더가 된 이후에 보다 상위 레벨인 중장기 종목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단타를 고수하고 직장인이나 뭐 하수들은 중장기 매매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180도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언제나 실패하고 물리고 계좌가 반토막 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중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모든 매매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단기 트레이딩이 숙련이 된 이후에 그보다 상위 레벨인 중장기 종목에 도전을 한다면 여러분 분할 매수를 왜 해야 되는지, 꾸준하게 담는 게 무엇인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먼저 확실하게 할 뿐입니다. 자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겐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SK바이오팜과 같은 중장기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신다면 단기 트레이딩이 완전히 숙달이 되실 겁니다. 숙련된 이후에 자금적인 여유도 생기게 되겠죠.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이 쌓일 테니까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종목들에 도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통해서 SK바이오팜을 다시 한번 재점검과 함께 또 모르셨던 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매일 밤 주식 한 잔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김호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주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